안녕하세요. AI 프렌즈 멤버십 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AI 프렌즈 대회 시즌 3 시상식이고요. 오늘 그 방송 진행은 이 대회 주인공이신 그 최우성 박사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최우성 박사님께서 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시상식 이후에 이제 수상하신 분들 솔루션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우성 박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한전 전력연구원의 최우성입니다. 아까 그 유영균 박사님께서 대회 주인공을 이제 저라고 하시고 소개하셨는데, 사실 이 대회 주인공은 오늘 지금 수상하실 세 개 팀으로 1등, 2등, 3등 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이 대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사실 주인공이시고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좋은 경험한,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AI 프렌즈에서 준비했던 대회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전력 수요 및 SMP 예측 경진 대회인데, 이게 저희가 참가까지 드리고 나서 정확도를 보고 검증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모르는 미래의 참가들을 예측하는 문제라는 게 기존의 다른 대회하고 좀 차별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7월 26일 일요일자 최대 부하 전망인데, 보통 이렇게 전기를 저희가 전력 수급을 이렇게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수요가 공급의 근처에 가게 되면은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전력 수요가 될지, 전력이 사용될지 예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전력 실적을 보면 여기 예비 전력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 예비 전력에서 예비율이 옆에 있습니다. 이 예비율이 10% 이내로 떨어지면은 위험하거든요. 나중에 이게 정말 발전소 하나가 예를 들어 고장이 나면 그냥 바로 광역 정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향후에 어떤 전력 수요를 가져야 되는 예측하는 게 좀 중요하고, 이제 전력 수요에 대한 예측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1.5%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 현재 한국전력거래소 관련된 연구원 그 다음에 매일매일 업데이트한 정보를 올리는데, 기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불쾌지수, 그 다음에 사람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데이터를 가지고 약 1.18 정도의 오차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발표 자리에서 저희 대회에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매트릭을 잡았기 때문에 약간 1.18과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얻었던 오차율을 단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걸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 시간별에 대한 오차들을 다 확인하는 거라서요. 이제 그래서 기존의 전력 수요 예측 기법을 보면 회귀 분석은 당연히 너무나 쉽게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시계열 분석들이 있습니다. AAKR, ANN 이용해가지고 우리 주가 예측하는 것처럼 시계열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인 신경망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거래소에서는 일간, 주간, 월간, 동학의 수요, 장기 수요 예측을 보통 하는데, 여기서는 기상과 수요 패턴들을 많이 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문제는 그러면은 하루 기준으로 일간 수요 예측을 하는 게 저희의 문제였고요. 이 중에서 그럼 기상 데이터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리니어 모델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논문에 의하면 논리니어 모델 중에서 익스트림 러닝 머신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주도 관련 예측했던 논문이 한 5년 전에 국내 논문에 실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주 지역에 한정을 했고요. 제주 지역에 대해서 AWS하고 ASOS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기상 데이터를 다 취득을 해서 1차적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훈련 세트를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향후 일주일, 그러니까 대회 코드하고 결과값에 대해서 딱 제출하고 나서 그 제출할 때 일주일부터 28일 동안 일일 전력 수요하고 SMP를 예측하는 게 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를 준비하는 저희 AI 프렌즈 저나 에이콘 쪽에서도 실제 장값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대회가 진행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상 데이터에 대해서 5월 1일 날 기상 데이터하고 그 시간 단위의 SMP,
그 다음에 타겟 데이터, 이거는 이제 전력 수요하고 전력 수급 실적하고 S&P고요. 그 다음에 2차 5월 19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트레이닝에서 어떤 플랫폼이나 프레임워크를 만드신다면은 2차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프레임워크나 하이퍼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시고 나서 향후 이 버전 2를 이용해서 저희도 모르는 미래의 전력 수요 예측을 전력 수급 실적 S&P 데이터를 예측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매일매일 창값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약간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재미가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은 저희가 weighted mean squared scale error 메소드를 썼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저희가 28일 동안 예측하는 거였는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그 보드에 보면 매일매일 이제 창값이 올라오고, 그거에 제출하셨던 값에 대해서 이제 오차율을 봐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위글러님이 1등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최정명님께서 2등, 네, 주토피아 팀에서 이제 3등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주실 때 조금 저희가 좀 궁금한 부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지금 위글러님 여기 보라색 맨 위에 이제 혹시 마우스 보이시나요? 네. 예, 절반 정도까지 이렇게 약간의 플럭슈에이션이 있다가 순간적으로 확 정확도가 올라간 다음에 스테디한 영역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갑자기 올라간 영역들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가 사실은 좀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 최정명님 같은 경우에 지금 노란색인데요. 계속 좀 약간 오차율이 낮다가 여기서부터 비슷한 시기에 이제 정확도가 올라간 다음에 좀 스테디해지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간중간에 점프업 할 때 어떠한 그 메소돌로지나 어떤 인사이트를 좀 넣으셨는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주토피아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연두세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다른 분들 올라갈 때 오히려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그 이후로 다시 치고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이것만 보게 되면은 최정명님, 위글러님이 이때부터는 거의 1등을 유지하셨는데, 여기서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그거에 상관없이 로버스트한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그럼 이런 모델들을 애시당초 처음부터 썼었으면 역시 정확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른 대회하고 다르게 대회를 주관하고 준비했던 저희도 모르는 창값들을 이미 제출한 답을 가지고 예측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결과가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이 좀 새롭다. 근데 이제 이거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3분 또는 4분이 거의 수익권에서 계속 위치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안타깝게도 역시 여기 욕심쟁이님이 이제 있으셨는데, 약간 코드 나중에 이제 검증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으셔서 이제 수익권에서 이제 좀 제외되셨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대회가 저희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좀 약간 그 안성진님 베이컨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이제 좀 쉽지 않은 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시상식 먼저 저희 그 유영현 박사님 주관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 각각의 결과들에 대한 를 이용해서 이제 논문을 좀 써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논문을 좀 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1, 2, 3등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한 챕터나 한 섹션 정도에 대해서 같이 하고, 제가 메인으로 쓸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발표하시면서 아니면 끝나고 나서 같이 의견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네네. 네, 2020년 9호 3장 355팀 중에 3위 장민석, 차지원님. 위는 함께하는 인공지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AI 프렌즈가 주최하고 AI 플랫폼 기업 베이컨이 주관한 공공 데이터 활용, 전력 수요 및 S&P 예측 AI 경진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7월 29일 AI 프렌즈 친구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잠깐만. 2등은 저희 대독 안 하고요. 똑같이 읽겠습니다. 2020년 8월호 상장 350팀 중에 2위 최정명,
위는 함께하는 인공지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AI 프렌즈가 주최하고 AI 플랫폼 기업 데이콘이 주관한 공공데이터 활용 전력 수요 및 S&P 예측 AI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0년 7월 29일 AI 프렌즈 친구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1위 2020년 7호입니다. 이제 7호가 1위가 되겠고요. 350팀 중에 1위 오승환님이십니다. 위는 함께하는 인공지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AI 프렌즈가 주최하고 AI 플랫폼 기업 데이콘이 주관한 공공데이터 활용 전력 수요 및 S&P 예측 AI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7월 29일 AI 프렌즈 친구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상식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등, 하신, 잠깐만, 제가 헷갈려가지고. 네, 장민성님부터 그러면은 이렇게 솔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전력 수요 및 S&P 예측 경진대회에서 이제 주토피아 발표를 맡게 된 장민석이고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데이콘에서 제공해준 목차를 이용해서 이제 EDA 결과 및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기온 시나리오 모델을 생성한 아리마 모델을 설명드린 다음에 서플라이랑 S&P 예측을 S&P 예측에 이용한 XG 부스트 모델을 설명드린 다음 이제 결과 및 결론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EDA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기온하고 서플라이는 계절적이면서 시계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S&P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S&P 저희가 지금 평균, 그다음에 최소, 최대를 예측하는데 이 결과는 이제 비선형적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결론을 냈는지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왼쪽 아래를 보게 되면 이제 기온 관련된 기온 최대 기온, 그다음에 최소 기온, 평균 기온, 그다음에 이제 전력 수요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계절별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시계열적인 요소가 이 수요와 기온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시계열적인 결정 방법이 필요해서 아리마 모델을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오프피크 시간이랑 온피크 시간에 이제 S&P 분포도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극단적으로 90원에서 120원으로 변하고 혹은 190원에서 220원으로 변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제 그 서플라이도 지금 조금씩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제주도에 최근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S&P가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이제 비선형적 결정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선형적 결정 방법, 비선형적인 요소를 예측하기 위해서 XG 부스트 모델을 저희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상 속성 선정 과정에서는 이제 저희가 고산, 상산, 제주, 서귀포 이 네 곳을 선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ASOS 지점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이 항상 상주하면서 이제 온도를 왜곡시킬 수 있는 요소를 모두 배제한 위치에 이 그 관측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선택했고, 이제 각각의 제주, 고산, 성산, 서귀포의 일별 최고 온도 평균, 그다음 평균 온도의 평균, 그다음에 최저 온도의 평균을 이용해서 상관계수를 분석해 본 결과 서플라이 6월하고 7월에 서플라이하고 상관계수가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나 S&P랑 상관계수 높진 않지만 이 S&P는 서플라이에 의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온도 기상 시나리오를 온도로 이용하는 것은 이제 좋다고 판단을 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이용했습니다. 기상 시나리오를.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전체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은 이 기온 시나리오를 토대로 그러니까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전력 수요와 기온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S&P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 시나리오 예측 모델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적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시즈널 아리마를 이용하였고, 그다음에 서플라이와 S&P 예측 모델은 비선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XG 부스트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최적화 방안으로는 이제 기온 아리마 모델을 이제 ACF와 PACF 그래프로 확인해서 아리마 모수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서플라이와 그다음에 SMP 예측 모델은 베이지안 옵티마이전 기반의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이용해서 모델을 최적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제 온도 시나리오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리마모를 구축하여서 이제 미래 온도 기온 시나리오, 그러니까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의 시나리오를 생성했는데요. 이때 이제 뭐 데이터 처리로는 이제 그 기온을 이제 시계열적으로 차분해서 트렌드, 그다음에 시즈널, 레지듀얼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이제 그 만약에 트렌드한 과정이 있었으면 차분을 했어야 되는데, 이 기온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한 과정은 없어서 차분을 수행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 기온에 대해서 ACF, PACF를 모두 그려본 다음에 이제 적당한 하이퍼 파라미터 범위를 확보하고, 거기서 이제 그 파라미터를 잔차를 통해서 이제 그 모형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이제 그 가장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축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생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플라이 예측 모델을 설명드리면은 SG 부스터 모델을 이용했는데, 뭐 입력 변수로는 앞에서 만든 이제 최대, 최소, 평균, 그다음에 이제 평균 온도, 그다음에 월 정보, 일 정보를 따로 넣거든요. 이 월 정보, 일 정보를 넣은 이유는 이제 월에 따라서 이제 온도도 변하고, 더운 6월이면 덥고 5월이면 조금 덜 덥고 이런 걸 좀 반영하고자 이제 월 정보를 넣고, 근데 일 정보는 이제 그 주말이랑 평일의 전력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EDA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일 정보 또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XG 부스터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탐색하기 위해 베이지안 옵티마이저 기법을 이용하였고, 뭐 K-폴드 교차 검증을 이용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시켰고, 이제 오차율을 최소로 하는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이 오차율을 최소화하는 이 MA를 최소화하는 모델 선택 후 이제 예측 서플라이와 과거 동기 간의 서플라이를 비교했을 때 오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눈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적당하게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같아서 이 XG 부스터를 이용한 서플라이를 맞춘 다음에 이제 그 XG 부스터 이제 똑같은 XG 부스터 하이퍼 파라미터 과정을 이용하고, 대신에 이제 그 아리마 모델에서 나온 온도 시나리오, 그다음에 뭐 데이터 전력 수요 시나리오, 이 월 정보를 이용해서 SMP를 최종적으로 예측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SMP 예측 모델은 그 수요 예측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최고 기온 시나리오, 뭐 최저 기온 시나리오, 평균 기온 시나리오, 그다음에 날짜 요일 등의 시간 변수를 넣고, 그다음에 서플라이 시나리오를 넣어서 이제 베이지안 옵티마이전 기법을 똑같이 이용해서 SMP 모델을 예측하였습니다.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제출 코드에는 그냥 최적의 파라미터를 저희가 도출해낸 다음에 그것을 저장해서 그냥 바로 제출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및 재원을 하면은 저희는 이제 장기 예측에 있어서 전력 수요는 기온 시나리오에 좀 디펜던시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의 이제 SMP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LNG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풍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SMP가 엄청나게 출렁거리는 거를 좀 보고 나서 이제 뭐 레지듀얼을 맞추는 것보다는 이제 트렌드한 그 SMP를 따라가서 예측을 하게 되면 오차율이 더 장기적으로는 오차율이 더 적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런 아리마랑 SG 부스터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사실은 예방정비 계획 같은 기치계열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예측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력거래소에서 예방정비 계획을 제공해 주는 게 이제 PDF 파일이어서 그 부분을 뭐 OCR로 크롤링해도 됐었는데 시간적인 한계에 봉착해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호성 박사님, 이렇게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처음에 그 AS 기상 데이터 중에 두 가지 딱 지금 궁금한 건데요. 그 기상 데이터 셋 중에서 그 위치 ASOS 네 군데만 딱 정하셨어요. 뭐 그 이유는 따로 상관관계 분석들을 하신 다음에 선정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제가 그 봤을 때 ASOS 지점은 제주도에 이 네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이 ASOS가 아닌 지점을 봤을 때는 그게 뭐 도심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계 옆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 AS의 지점은 이제 그냥 딱 그 진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상주하면서 볼 수 있는 기상 관측기가 있어서 이거는 왜곡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 네 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AWS 아예 그냥 배제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2등한 분이나 1등한 분도 해당이 되긴 하는데, 이게 저희가 코로나 이전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학습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공유했던 1차 데이터셋은 코로나와는 상관없는 데이터였고, 2차 데이터셋은 코로나 영향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던 거고,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 동등 3, 4, 5월을 봤을 경우에 전력 수요 실적이 한 4, 5% 떨어져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이 혹시 있었나요? 코로나에 관련된 이슈를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 전혀 우려사항이 없었는지 아니 영향이 없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는 딱히 영향 분석을 안 했고요. 사실 뭐 S&P가 흔들리는 거는 사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 LNG랑 풍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딱히 안 했습니다. 저기 민성님 혹시 좀 본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대학원 박사과정 중인 장민성입니다. 그럼 저기 지금 그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학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이제 그 전력경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딱 이쪽이시네요. 네. 근데 이제 그 S&P가 LNG하고 풍력에 영향이 있다고 하신 것부터가 그쪽 도메인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사실 할 수 없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 S&P 가격이라는 게 베이스로드하고 피크라고 해서 이제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거하고 신재생 설비에 따라서 이제 약간 보상 개념의 돈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제 그런 개념을 사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네, 아시는 분으로 이제 판단이 들었는데 전력 경제 전공을 하셨으니까 네, 그쪽은 뭐 아마 네. 네, 저보다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죠. 전력연구원에서 스카웃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스카웃. 더 좋은 데 가셔야죠. 혹시 뭐 다른 분들 안전수하고도 연구가들 많이 하실 겁니다. 아마 그 전력 경제 쪽이면 네네. 이게 이쪽 도메인을 아시는 분이 들어오신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럼 보통 전력 경제 쪽에서 이런 수요 예측들을 보통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뭐 교과 과목에서나 학부 아니면 대학원에서 사실은 그런 과목이 제가 있는 걸로 전력수 예측이라는 어떤 챕터가 있는 걸로 얼핏 아는데 이런 네.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셨나요? 아니면 새로 하신 건지? 저는 사실 한전에 KSLF 뭐라 해야 되지? 2014년도에 한번 튜닝하는 과제도 한번 했었고요. 이 단기수 예측.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전력거래소에서 매달 동계랑 하계 최대 전력수 예측하는 거 지금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이네요. 이런 네. 데이터도 익숙하시고 문제도 익숙하시고 예측하는 부분들도 다 약간 익숙하셨던 도메인이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어떠셨어요? 원래 하셨던 거하고 지금 대회하고는? 대회에서는 약간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고 제주도는 또 그래도 이제 육지랑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고 들었고 저는 제주도 저희 연구소에서 제주도 수요 예측도 했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참여를 안 해서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직접 해보니까 확실히 육지 전력 수요 예측보다 훨씬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주로 단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대회는 중장기라서 이 중장기를 어떻게 좀 잘 예측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트렌드를 그냥 따라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그냥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이게 제주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 이제 제가 기상 데이터를 선정했을 경우에 기온 데이터 중심으로 많이 쓰셨는데
풍속이랑 풍력, 그러니까 풍력 발전이 사실 풍속이랑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일사량이 좀 영향이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들어갔으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네, 그냥 추정만 해봅니다. 추정만. 아, 네, 그 뭐 제주도 BTM 데이터가 있으면 훨씬 더 잘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아마 네. 제가 기상 데이터 AWS를 뽑을 때는 아마 그래서 풍속, 그 다음에 강운량, 태양열 발전이 그거랑 관계가 있으니까 아, 네. 그런 내용들이 누군가 쓰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2등이나 3등 하신 분, 1등이나 2등 하신 분 쓰셨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아유 고생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큰 맥락이랑 뭐 문제를 확실하게 도메인을 아시는 분이 풀어하셨기 때문에 뭐 논리적 스토리나 크게 문제 없이 네,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계속 네, 하시겠네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AI 프렌즈 시즌 3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전력 수요 및 S&P 예측 경진 대회에서 2등을 수상한 최정명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와 EDA 그리고 모델 구축 및 학습, 결과 및 결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회에서 제공됐던 2018년 2월부터의 데이터에서 이제 추가로 2010년부터 수집된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대회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와 이제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기간만 늘려서 이제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별 제주 지역의 S&P의 최대 최소, 그다음에 가중평균 데이터와 이제 제주 지역의 기온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였습니다. 일단 서플라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동일한 기간으로 이제 추가 수집하였고 설비 용량, 그다음에 공급 능력, 최대 전력 공급 예비력, 예비율 데이터가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추가로 수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 기온 데이터는 종간 기상 관측으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기상 숙성은 제주, 그다음에 고산, 성산, 서귀포의 최고 최저 평균 기온을 수집하였는데 해당 지점을 사용한 이유는 성산, 고산, 서귀포, 제주가 각각 동서남북 측정소에 측정하였고 그다음에 이 네 방향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사용하면 제주의 평균적인 기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네 곳의 기상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플라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인데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하루의 데이터로 종합하기 위한 전처리 단계입니다. 서플라이 데이터는 수집된 자료 중에 2016년 5월 17일 데이터에서 결집값이 존재해서 그 결집값 전날과 다음 날의 평균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에서는 결집값 등 문제가 없어서 이제 일별 데이터로 합쳐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S&P 데이터는 결집값이 없어서 그대로 합쳐서 일별 데이터로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 기온 데이터 또한 결집값이 없어서 그대로 사용하였고 여기서 네 곳 지점의 최대 최소 평균 기온을 평균 내어서 하나의 데이터로 이제 결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집된 데이터와 전처리한 데이터를 모두 결합하여서 사용하였는데 결합하여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이제 구성했고 추가로 이제 날짜 데이터를 통해서 월, 일, 그다음에 요일 데이터를 생성하여 최종적으로 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데이터를 한번 시각화해서 나타내 보았는데요. 서플라이 데이터는 분기별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저점과 고점은 꾸준히 상승하는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점보다 고점이 더 큰 폭으로 커지는 것을 보았고 이런 분기별 특성을 가지고 최근에는 더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아 이제 날짜 데이터와 최근에 측정된 서플라이의 데이터가 예측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S&P 맥스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맥스 값이다 보니 중간중간 위로 치솟는 데이터가 존재했고 10년 동안의 자료로 보아선 분기별 특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는 꾸준한 상승,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꾸준한 하락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횡보하는 형태를 나타낼 때는 날별로 큰 변동을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박스 쳐진 부분이 날별로 큰 변동을 보이고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날마다 큰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후에는 꾸준한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횡보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일단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S&P 민 값은 최소값이다 보니 중간중간 밑으로 낙폭하는 형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에는 큰 폭으로 떨어지는 데이터가 많이 없었는데 2014년 이후에는 크게 이제 큰 폭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데이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는 꾸준한 상승, 하락할 때는 꾸준한 하락을 보이는 것은 아까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변동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S&P 가중평균 값은 변동성이 큰 날이 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중평균이라서 아마 변동성이 큰 날이 잦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꾸준한 하락 혹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변동성이 약간 심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델 구축과 훈련 변수 선택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타겟 값들을 위한 이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들을 다르게 설정하였는데 서플라이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날짜 관련 데이터를 모두 사용했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와 관련된 데이터, 그 다음에 기온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 서플라이 값을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S&P 데이터들은 최대한 과거 데이터들을 통해 타겟 값들을 예측하도록 구성하였고 그 다음에 민 값은 기온과 S&P 민과 평균 데이터를 사용했고 맥스는 S&P 맥스와 S&P 민 그리고 날짜 관련 데이터, 기온 평균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민 값은 S&P 민 그리고 서플라이 그 다음에 기온의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용한 모델은 라이트 GBM이고 파라미터는 각각 다른 조합을 가진 4가지 파라미터로 구성하여 예측하고 그다음에 앙상블 하였습니다. 라이트 GBM 파라미터에서 로스를 그 MAE 혹은 MSE로 하는 2가지 경우와 그 다음에 피처 프랙션 옵션을 0.1로 하거나 아니면 그 기본 값으로 하는 2가지 경우의 수를 조합해서 총 4개의 파라미터로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번 동안의 성능 개선이 없는 경우 학습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이렇게 30일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피처로 하고 7일 후에서 35일 후 데이터를 타겟 값으로 하여 데이터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일에서 35일 후 데이터를 예측하는 모델이 생성되어 총 28개의 모델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에서 최근 날짜 20%는 이제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여 파라미터 옵션을 조정하고 이제 얼리 스타핑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30일 단위로 타겟 값을 설정하고 예측하도록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습한 모델로 예측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거는 S&P 맥스와 민 값이고 이거는 S&P 민 값과 서플라이 값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이제 측정된 데이터와 비교한 그림인데요. 제가 대회를 끝나고 리더보드가 업데이트되는 동안 매일매일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예측을 하고 보니까 S&P 맥스와 민 값들은 이제 약간 똑같은 값들로 예측하는 것으로 봐선 이제 반대로 예측하게 되면 큰 오류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평균 값으로 이제 모델들이 예측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S&P 민 값과 그 다음에 서플라이 값인데 서플라이는 하루하루 변동되는 추세를 이제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처음에는 순위가 좀 낮은 순위로 시작했는데 후반부 들어서 이제 높은 순위로 간 시점은 이제 여기 보시면 2020년 6월 7일부로 이제 제가 순위가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 서플라이 데이터에서 변동이 좀 많이
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7일 후부터 28일 후의 데이터를 정확한 값을 예측하기보다는 과거의 이제 많은 데이터를 통해 어떤 패턴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꾸준한 상승 혹은 하락을 보이는지 예측했던 모델이 장기적으로 큰 오류값 없이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평가 가중치가 높았던 서플라이 모델이 실제 데이터와 비슷한 움직으로 예측해서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이것도 이번에도 역시 두 개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까 이제 S&P 맥스하고 민 관련된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글로벌 에스티메이션 해가지고 글로벌로 오류를 볼 때에는 변동폭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긴 하는데 사실 로컬로 보면 잘 따라간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거는 나중에 대회 끝나고 나서 좀 알았던 부분인데 이게 로컬한 부분에서 잘 매칭을 한 거는 사실 못 찾았고 실제 추르값이 이렇게 변동폭이 크더라도 거의 민값 근처에서 그냥 변화 없이 갔을 경우에 그냥 오히려 더 정확한 뭔가 이렇게 디비에이션을 많이 만든 것보다는 그냥 변화 없이 갔던 경우가 사실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긴 한데 예, 맞습니다. WRMS 매트릭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놓쳤다. 나중에 결과를 딱 보고 나니까 이게 사실은 잘 예측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게 매트릭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긴 해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결과 끝나고 나서 딱 보고 나서 이게 글로벌에서 그냥 평균 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정확한 결과라고 좀 보기가 좀 무리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최정현 의원님 전혀 잘못하신 거 없고 이제 대회를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또 놓쳤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보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제가 이제 대회 진행하면서 본 것은 서플라이 값이 약간 가중치가 높게 매트릭이 잡혔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맥스하고 민 값들은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잡힌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서플라이 쪽으로 저는 좀 집중적으로 모델을 생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스하고 민은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쓰고 저는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판단이 되신 거죠. 이게 웨이트 자체가 S&P의 미니에 딱 가중치가 들어가 있고 민하고 맥스에는 사실 없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사실 약간 무시하고 예, 맞습니다. 서플라이하고 맥스 민만 그냥 맞추면 나머지는 그냥 좀 노력을 굳이 안 해도 전체적인 대회의 어떤 설계 측면에서는 좀 어프로치가 좀 상대적으로 잘 맞았다라고 이제 전략적 승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첫 번째 발표하신 분하고 동일한데 그 ASS에서도 네 곳 일단 지정을 하셨고 이게 S&P하고 전력수 예측할 때 온도만 다 쓰셨어요. 온도만 기온. 예. 기온 다른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영향도가 없다는 어떤 상관관계 분석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하신 건지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제주도니까 온도만 보면 돼라고 해서 온도를 고르신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실험해봤을 때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하면은 좀 모델이 예측할 때 큰 변동이 있더라고요. 좀 점수도 오차도 좀 크게 나고 해가지고 일단 최대한 그 타겟 값들의 과거 값들과 그 다음에 온도 값들을 최대한 사용해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온도 외에도 다른 다양한 데이터를 좀 두루 활용해 정확도를 높여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장민성님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기온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사용할 건데 그 외에 어떤 데이터들이 좀 들어갔을 경우에 정확도가 높아졌을까라는 게 사실 대회를 준비하기 전에 사실 기대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기온은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온 가지고 정확히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영역들을 다른 어떠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까가 그런 거를 어느 분이 좀 찾으실까라는 게 이제 좀 궁금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장민성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온만 쓰셨던 이유는 따로 AS 사실 저는 전력거래에서 2019년도에 태양광 발전 예측이랑 풍력 발전 예측도 나가서 입상했었는데 그때 AWS 데이터가 써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게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때 매트릭을 다 해서 상관계수 다
계산했을 때 높지가 않아서 일단은 배제를 무조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다른 외부 데이터가 오히려 기상청에서 제공한 것보다 더 상관계수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데이터의 또 유의미하고 무의미한 부분들이 한번 했던 프로세싱이 있었던 거네요. 사실은 경험적으로. 아, 네. 이쪽 도메인이 아닌 분들은 사실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된다고 봤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데이터셋이 엄청 많을 거고, 그럼 그 중에서 조금 더 선택적으로, 그래야 저희가 데이터를 퍼센트로 지정하지 않았나요, 안성기님?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각 지역별로 그 특정 퍼센트 내에 그 피처를 사용하도록 되어 규칙을 생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은 그런 조건을 다 맞추신 거죠? 그럼 네, 그 조건 내에서 다들 이제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처음에 저희가 이제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일부 퍼센트를 처음에 1단계에서 고르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기대했던 부분들은 거기에는 기온 데이터 외에 다른 것도 포함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온 데이터만 사용해도 상당히 정확한 걸 얻으셔서, 네,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좀 잘 문제를 이제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최정명님은 거의 데이콘 대회 참여 안 하는 대회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데이콘에서 네임드신데 좀 이렇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저는 지금 한림대학교에서 그 융합 소프트웨어학과로 석사과정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거의 모든 대회에서 다 상위권에 다 이름 올리셔가지고 정말 그 성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되게 공부도 하시면서 또 대학원 생활하시면서 좀 이렇게 수입이 도움도 되시나요? 상금도 많이 타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공부하는 면으로 도움이 네.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대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저희 원자력 연구원 대회도 참여해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예. 여러모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우승 하신 분 솔루션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1등 잠깐 죄송한데 넘어가기 전에 아까 예. 최선생님께서 중간에 정확도가 확 올라간 게 S&P 변화를 갑자기 많이 줘서 그랬다고 하는데, 또 모델을 만드는 관점에서 뭔가 다른 어떤 요소가 딱 들어간 건 없나요, 혹시? 다른 요소가 들어간 거 없이 똑같이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확도가 높아진 거네요. 예, 맞습니다. 추가적인 뭔가 새로운 전략이 들어간 건 아니었고. 예. 예, 그런 건 없이 그냥 모델이 갑자기 올라갔을 그 날을 약간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모델이 잘 예측했다고 그냥 봅니다. 네. 사실 이게 전력 수급 실적도 미래 데이터고, 기온 예. 데이터도 미래 데이터잖아요, 다, 사실은. 예, 미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서, 그래서 두 가지가 사실 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일단,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기온 데이터를 예측을 안 하고 그냥 과거 기온 데이터로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미래의 기온으로 예측하고 그 예측한 기온을 또 이제 예측할 때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게 되면은 약간 제 경험상 안 좋은 예측으로 좀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과거 데이터들만 사용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등분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인터넷 진행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글러 팀의 오승환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고민했던 부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전처리하고 그 피처 엔지니어링 제가 추가했던 속성들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가 느낀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앞에 발표해 주신 두 분처럼 관측소는 AS, OS 네 군데를 고려했습니다. 고려했던 이유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생활권인 북부, 남부, 서부, 동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측값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고산, 성산, 서귀포 네 군데의 ASOS 관측소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상 속성은 기온 하나만 고려했는데 처음에는 다른 기상 속성들, 뭐 습도라든가 풍향이라든가 풍속 이런 것들도 한번 모델에 넣어서 초기에는 제가 라이트 GBM으로 기본적 피처의 어떤 그런 임포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보려고 했고, 또 불쾌 지수나 상대 습도 이런 파생 변수도 만들어가지고 사용해봤는데 그런 변수들이 추가될 때마다 모델의 성능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기온만 고려하는 걸로 해서 모델링을 했습니다. 결과 제가 느낀 점은 일단 장단기 트렌드를 빨리 포착할 수 있는 모델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접근했던 이유는 S&P 가격에 굉장히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심했는데 최근에 특히 작년 4분기부터 제주도 LNG 발전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또 유가 하락에 따른 연료비 감소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제주도 관광객 수 감소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 변화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장민선 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시간대별 최대값과 최소값이 S&P 가격의 이제 맥스와 민값을 결정하는데 발전 원별, 그러니까 발전 소별 뭐 예방 정비 계획이라든가 실제 어떤 발전소들이 그 시간대에 입찰을 했는지 데이터가 좀 있다면 모델의 정확성은 시간대별로 예측하면 하루 기준으로도 최대값과 최소값을 좀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디렉셔널 LSTM이 제가 가장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과대적 합을 해소하는 데 좀 집중을 했고 28일간의 장기 예측을 위해서 제가 예측한 값도 다시 훈련 트레이닝에 사용하는 개념으로 멀티스텝으로 약간 재기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저 사실 제주 입도 데이터 찾아보다가 일별 데이터 없어가지고 저는 포기했거든요. 저희 네. 하면서도 관광객 데이터를 좀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일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는 포기했는데, 이제 오승환님은 그 월별 데이터 가지고 그걸 활용하셨다는 것이 역시 대단하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 장단기, 네. 네, 먼저 말씀하시죠. 네. 이게 트렌드를 포착하는 게 저는 이슈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과거 데이터의 모델이 적합이 되면 미래를 예측하는데 좀 더 오차가 저는 많이 생길 거라는 그런 접근으로 해서 최대한 최근 데이터의 모델이 최대한 이렇게 적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찾아보려고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저는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 이제 다른 분들은 사실은 이제 동일한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발표는 이제 뒷단에서 내용을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제가 원하는 문제 설계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넣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풀어간 어프로치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줬다고 저는 좀 판단이 사실 듭니다. 네. 제가 기대했던 대회를 처음 준비하면서 이런 느낌의 이런 프로세스, 이런 어프로치들이 중간중간에 붙어가지고 설명들이 되고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예측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들을 거의 뭐 100% 완벽하게 좀 구현해주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발전소에서 전력 설비에서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 실시간으로 이상을 예측을 하는데 미리 예측하는 문제를 계속 풀었거든요. 사실 어떠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그냥 전달되는 거 그냥 또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어떤 실시간으로 얻어진 데이터랑 딱 바로 연계됐을 경우에 그 인터페이스 상황에서 계속 스스로 어떤 그런 새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가지고 이게 사람이 뭔가 작업하지 않게끔 그 다음 걸 예측하는 게 사실 필요한 그런 니즈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셨던 마지막 그 어플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것까지도 해결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인상적으로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게 정확도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전체 한 28일 중에 한 14일 정도부터 이 정확도가 갑자기 올라갔는데 그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도 아까 최정명 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플라이 값하고 S&P 민 값은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 따라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점수가 초반에 안 나왔던 5월 후반, 6월 초반에 좀 안 나왔던 거는 S&P 맥스 값하고 S&P 민값, 최소값에 대한 저는 그러니까 제 모델이 약간 그 트렌드하게 큰 변동이 없이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오차가 좀 많았던 것 같고 이제 오차가 누적되면서 그 제 모델의 안정 좀 그 저는 약간 평균적인 트렌드를 예측하다 보니까 어느 이제 시간이 쌓이면서 제 점수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변해갔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처들을 딱 처음에 고르셨을 때 뭐 기본 데이터에서도 약간의 피처를 좀 더 추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입도나 연료비 같은 어떤 유의미한 실제 상관관계가 높을 거라고 생각되는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수준 이상부터는 로버스트하겠다 결과를 잘 예측하신 걸로 좀 판단이 되긴 합니다. 예. 네네. 저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상당히 네.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오승환 님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그냥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에서 전략기획 업무 담당하고 있고요. 데이터 분석은 그냥 취미상, 업무상 관심을 가져서 한 2년 전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전공은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전략 쪽 하시면서도 그 데이터 분석 계속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약간 그런 관점에서 예전에도 약간 신용평가 회사 쪽에 좀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관심도 있었고 최근에 투자 의사 결정이나 관련된 회사에도 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하면서 간접적으로 좀 자극도 받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취미 수준이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기획팀에 있는데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데이콘 하면서 많이 이렇게 배우고 다른 분들 공유해 주시는 거나 이런 거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있어서 제가 감사합니다. 혹시 그 현업이랑 병행하시면서 시간 관리 같은 거는 안 어려우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제일 어려웠던 건 서브미션 데드라인 지키는 거고요. 제가 몇 번 놓친 적이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파일 선택해서 제출하는 부분. 이게 현업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 일정 관리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약간 저도 이런 투자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발전 사업이나 이런 프로젝트들도 가끔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데이터 가지고 이런 걸 좀 분석해보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마침 좋은 대회가 있어가지고 저도 많은 배움을 얻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이게 다른 시계열 데이터 예측하는 대회하고 더 재밌었던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셨을 때 차별성이거나 좀 재밌었던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크로노보드를 사용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 매일매일 실제 데이터가 업로드 확인되면서 점수가 변했던 부분들.
실제 결과를 제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확인하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랭킹이 매일매일 변화하던 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 매일 업데이트 되는 게 재밌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문제 자체가 약간의 아까 대부분의 세 분 모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장기 트렌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딱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안성진님하고도 이제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업앤다운이 엄청 심했으면 더 이게 쫄깃쫄깃하게 재밌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글로벌한 데이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맛은 좀 적었지만 그래도 이제 참여하신 분이 본인의 어떤 등수에 대해서 이게 딱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좀 다른 좀 재밌는 포인트를 드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박사님 뭐 말씀하실 거?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거 대회를 진행하는데 사실은 대회 진행하는 비용, 또 상금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얘기를 좀 빼뜨린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이 대회는 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이제 과제로 가지고 진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상금은 그 셀렉트 스타에서 상금 일부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깜빡한 것 같아가지고 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셀렉트 스타에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공급 기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수요 기업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가공이 필요하신 회사들은 연락을 하시면은 되게 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네요. 아무튼 소개해 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그 특구진흥재단하고 셀렉트스타 지금 대회 진행하는데 도움 주신 기관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데이콘 항상 감사합니다. 대회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이거 매일 이게 등수가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네, 그러면 이제 직접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됐나요? 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네네. 그 대회 평가 기간 동안 운영을 네.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이게 되게 매트릭이 되게 귀찮을 것 같아서 혹시 매일매일 이제 직접 업로드를 하시나 그러지 궁금했어요. 그게 조금. 네. 아무튼 좋은 대회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최우상 박사님은 이제 이 논문 한 분씩 3편 쓰는 건가요? 네, 논문 3편. 일단은 네. 저는 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특허는 기본적인 틀은 잡아놨고 그 안에 채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일단 그 세 분들의 의사도 듣고 얼마 정도의 포션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보통 이제 아까 아카데미나 논문은 그냥 바로 논문을 쓰긴 하는데 약간 다른 분야에 확대 적용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특허 먼저 잡아놓고 그거 베이스로 논문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처음에 아마 데이콘 통해 가지고 여러 안내도 받으셨겠지만 개별적으로 좀 컨택을 해서 특허 그다음에 논문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세 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특허를 내시려 그러면은 그럼 혹시 이 방송 같은 경우 이게 편집해야 될 수도 있네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조금 그렇죠. 네, 특허를 이게 약간 내시려면은 네. 핵심 파트들은 조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방송이 나중에 좀 편집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가운데 키 추가적인 데이터 피처들이 결정했던 거랑 모델 사용한 부분들은 좀 약간 그 프로세스를 정리 다 잘하셨잖아요. 세 분 다. 그런 부분들은 아예 오픈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백동천 박사님도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게 대회하면서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 나와가지고 특허를 내려고 하니 이미 이거를 이제 대회하면서 다 오픈해버려가지고 애매해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그래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편집을 하고 드리겠습니다. 네. 예. 혹시 그 최우성 박사님 더 좀 이게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 생각에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은 데이콘에서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우성 박사님 이제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데이콘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성진입니다.
저희가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참가자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과거 대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대회, 약간 주가 예측 문제랑 좀 비슷한 문제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되게 난이도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약 300여 팀이나 되는 이제 분들께서 또 대회 기간도 약 25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는데 짧은 기간 내에 많이 이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번 대회를 이제 또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AI 프렌즈와 기획한 대회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상반기 동안 3개 대회를 개최했었는데요. 3개 대회에 이제 총합해서 약 2,000팀 가량 2,000팀이 그 AI 프렌즈 대회에 모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AI 프렌즈 박사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사실 뭐 수학적인 이론 내용도 필요하고 통계학적인 이론 내용도 필요하고 또 컴퓨터 공학적인 그런 개념들도 필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이론을 공부하고 그 실습, 적용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박사님들께서 정말 현업에서 정말 이제 나름 중요한 문제들, 아주 재밌는 문제들을 기획을 해주셔서 이렇게 열어주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국내 데이콘뿐만 아니라 국내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생태계 발전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최우성 박사님 마무리 멘트. 네, 저희 사실 배우는 마음으로 했고요. 지금도 역시 그 어떤 배워가는 과정이랑 그 특히 전반적으로 설계하고 매트릭하고 모든 프로세스에서 안성기님께서 너무나 큰 베이컨 쪽에서 너무 큰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무한 감사의 마음을 딱 갖고요. 그 다음에 좀 바쁘실 텐데 예,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서비스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세 분께서 이게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트라이얼 에러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 마지막까지 좋은 내용을 가지고 그 어떤 하셨던 좋은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게 저도 이런 걸 통해서 너무 그 많이 배웠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평균을 이렇게 글로벌하게 예측하는 매트릭이 아니라 정말 단계 변화에 대해서 정말 잘 찾아갈 수 있는 어떤 매트릭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도 중요하다는 것들도 이런 대회를 통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많은 가르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AI 프렌즈 대회 시즌 3, 네, 그거 시상식 그리고 수상작 발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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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